파리의 첫 연습 경기, 그리고 로리앙과의 개막전에서 이강인은 활약했고 두 번째 경기에선 이른 교체를 당했습니다. 활약한 경기에선 우측 윙으로 출전했고 미흡했던 경기에선 좌측 윙으로 출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리앙과의 경기에서 전반 20분 즈음부터 30분 즈음까지 아센시오와 스위칭하며 왼쪽에 섰던 순간에도 경기 영향력이 급속히 떨어졌던 사실을 상기하면 현재까지 100%의 확률로 우측과 좌측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활약을 결정짓는 요소의 위치만큼 주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키미의 유무입니다. 이강인의 지난 경기 활약했던 모든 순간 같은 방향에 풀백 하키미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키미가 윙어의 치트키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강인의 좌측면 부진을 왜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하키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피드스타입니다. 파리에서 그의 가속도에 대응하는 선수는 음바페 한 명밖에 없습니다. 19-20 시즌 분데스리가 당시 최고 탑스피드는 35.06km/h의 코망이었습니다. 하키미는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출격하여 마의 36을 아득히 뛰어넘는 36.49km를 기록하며 독일의 총알탄 사나이에 등극했습니다. 2위와 1km가 넘는 차이를 만든 압도적인 스피드였습니다. 올 시즌 기준 분데스리가 톱스피드를 살펴보면 36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리그 초반임을 감안해도 2km의 차이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현재 2위 김민재가 역습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수들의 스프린트를 따라잡았는지 기억나시나요? 하키미의 드리블, 볼 컨트롤에는 항상 의문 부호가 달려왔지만 그냥 치고 달리기만 하더라도 그를 막아낼 수비수는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특히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리그 팀들의 입장에서 그의 스피드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런 하키미가 레알 마드리드에 남을 수 없던 이유는 압도적인 경쟁자들 때문이고 그들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은 수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의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선 그의 수비력이 큰 차이를 만들진 못했습니다.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 대부분은 두 줄 수비를 극단적인 후방에 펼칩니다. 말 그대로 상대는 초반부터 무승부를 목표로 버스를 세우는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리그보다 파리와 그 외 팀들의 객관적 전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80%에 가깝게 공을 소유하며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는 파리 입장에선 위기 순간은 흔치 않았습니다. 답답한 경기 진행에서 반드시 득점이 필요했고 이러한 형태의 경기에선 하키미의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이 훨씬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유율이 5대5로 펼쳐지는 챔스 경기에서의 하키미와 리그앙의 팀들을 상대할 때의 하키미의 중요성이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특히 하키미는 오른쪽 가장 바깥쪽 공간으로 질주하길 좋아하는 선수이고 편안한 크로스를 주지 않기 위해 프랑스 수비수의 시선은 경기 내내 그에게 쏠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윙어는 그보다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측에 뜰 때의 이강인은 거의 크로스만 가능한 위치에 서 있었고 우측에선 슈팅이나 골문 쪽으로 침투 가능한 위치에 섰습니다. 하키미의 존재 덕분입니다. 축구는 세상의 모든 분야처럼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리카와 하느냐, 하키미와 하느냐는 명백한 차이를 불러옵니다. 개개인을 비교해서 꼭 하키미가 리카보다 뛰어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챔스에선 리카의 수비가 오히려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그앙에서 약팀을 상대할 때의 파리 윙어들은 하키미와 살 때 더 나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 또한 하키미와는 첫 연습 경기부터 시작과 동시에 좋은 호흡을 보이며 시너지를 냈었습니다. 하키미가 오른쪽 측면을 파괴하는 순간마다 이강인에겐 비교적 넓은 안쪽 공간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툴루즈와의 경기에선 미드필더 파비앙 루이스와의 호흡 또한 왼쪽 이강인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음바페를 좌측 윙으로 교체 출전시키며 엔리케는 하키미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명을 바탕으로 반드시 득점하겠다는 감독의 의지였습니다. 여기서 이강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나 풀백의 도움 없이도 월클 윙어라면 활약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LW에 누가 있을까요? 가까이는 음바페, 떠나버린 네이마르, 레알의 비니시우스, 과거엔 첼시 아자르,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EPL 득점왕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발이 오른발입니다. 양발에 능한 손흥민조차 오른발 원툴 히샬리송이 영입되었음에도 RW보다 LW를 선호했습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의 차이는 명백하고 세계적인 LW 자원의 왼발이 주발인 선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이강인이 세계적인 LW로 성장하길 바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파리는 음바페와 네이마르를 동시에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왼쪽의 팀이었습니다. 오프시즌 시작 즈음 두 명의 잔류는 확실해 보였고 당연히 파리는 왼쪽 윙어의 추가 영입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약점이었던 9번과 메시의 공백을 메울 오른쪽 윙어 그리고 미드필더 등을 보강했습니다. 음바페, 네이마르 사건은 오프시즌의 반전이었고 결국 파리는 두 명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개막전을 치르는 예고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는 툴루즈전 급조된 왼쪽 윙어 이강인의 선발 출전이라는 나비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이강인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영입된 선수입니다. 네이마르, 음바페를 보유한 팀에서 마요르카 이강인을 지켜보며 왼쪽 윙에 뛰게 해야지 라는 계획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메시를 보낸 파리는 오른쪽 윙어가 0명이었고 미드필더는 오래도록 뎁스가 얇았습니다. 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왼쪽으로 출전시킨 선수의 한 경기 부진이 종합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언론은 이강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지만 파리 입장에서 결국 가장 큰 주제는 음바페, 덴벨레가 투입되고도 무승부에 그친 결과입니다. 비판에선 선수들, 프론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파리의 팀 규모를 감안하면 개막전은 차치하더라도 두 경기 연속 무승부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빠진 이후의 파리 경기는 사실 전형적인 네이마르, 메시가 없던 파리 경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파리의 코어는 네이마르였습니다.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이지만 아직까진 네이마르, 메시 수준의 플레이메이커는 아닙니다. 혼자의 힘으로 경기 전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축구는 11명의 경기이지만 네이마르나 메시는 정말 혼자의 힘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네이마르, 메시가 없는 파리의 약점은 헤딩이 가능한 9번의 부재로 크로스를 올리기 여의치 않은 것,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미드필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에도 득점이 어려운 핵심 이유입니다. 결국 이강인이 파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있었다면 그의 플레이메이킹에 함께 춤추며 이전보다 높은 득점이 기대됐습니다. 현재의 파리는 어시스트를 보내줄 선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난 시즌 빅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파리 선수는 라리가의 이강인이었습니다. 한국 언론, 유튜브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 명은 엔리케 감독입니다. 이강인의 미드필더 기용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즌 중 반드시 일어날,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현실입니다. 이강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부득이하게 왼쪽 윙으로 출전하는 경기가 아니라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바로 그 경기입니다. 그 다음이 하키미와 함께 출전하는 우측 윙의 역할입니다. 메시에 이어 네이마르, 이제 베라티까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어시스트가 기대되는 파리 선수는 0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떠난 선수들의 역할은 반드시 올 시즌 새로 영입된 선수가 대체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가르테는 박-투박 미드필더로 부지런한 플레이가 요구되는 선수이지 득점에 관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툴루즈전 왼쪽 이강인 기용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날 파리의 경기력에 남은 시즌 이강인의 역할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았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메시를 떠나보낸 우측 윙을 대체하기 위해 영입된 시작부터 네이마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사라지며 팀의 왼쪽 가슴이 뻥 뚫린 현 상황까지 이강인의 인생은 걸음마다 만화 같은 사정이 발생합니다. 주어진 숙제를 모두 해결하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KBS 슛돌이 발탁은 그의 길고긴 여정의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숙제를 만난 슛돌이를 지켜보는 과정은 팬으로서 즐겁습니다. 숙제를 마친 이강인의 다음 레벨이 또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